자, 그러면 이것을 제가 말하는 거 말고 진짜 우리 지금 현대 이 브레인 사이언스에서의 이야기하는 걸로 한번 우리가 넘어와 볼게요. 브레인 사이언스 분야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우리의 의식적인 경험이 뇌 활동 패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패턴. 근데 이 패턴을 이 브레인 사이언스에서는 맵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에 대한 것들을 하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이것도 결국 내 머리에 있는 어떤 맵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과 모든 의도는 어떤 뇌의 물리적 상태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뭐다? 뇌 활동 패턴을 뭐라고 했다? 맵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신체 지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볼게요. 자, 로나드 멜작이라고 하시는 분 혹시 기억나나요? 페인 게이트 시어리에 대한 부분에서 멜작 월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었죠. 자, 몸을 느끼기 위해서 몸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이 신체 지도의 자극이다. 밑에 그림 보시면 실제 뇌를 회부한 겁니다. 이 브로카 영역에 대한 부분의 어떤 그림들을 이미지인데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지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뇌 안에 이러한 지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지도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신체에서 어느 특정 부위를 이렇게 컨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컨택된 데에 대한 어떤 뇌 지도가 있는 부분에서 활성화가 일어납니다. 또 여기를 컨택하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또 활성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몸을 인지하는 것이 신체 지도에 달려 있다라고 하면 지도의 상태가 우리의 움직이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죠. 혹시 팬텀님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팬텀님? 환각지. 전쟁 영화를 보면 이렇게 팔이 이렇게 딱 잘려서 이게 기절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 팔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팔이 아프다고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 브레인 매핑이라고 하는 것들. 팔은 잘려 있지만 잘려 있는 이 순간에 예전에 가지고 있던 이 브레인에 대한 이쪽에 대한 매핑이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다친 것에 대한 그 통증을 이 브레인 매핑이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언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할 때 이제는 단순하게 어떤 근육 해부와 관절 어떤 바이오미케닉에 대한 부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부분으로도 한 단계 또 이렇게 열어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쯤에 앞에서 라마찬드란 교수님께서 이야기 만드셨던 미러 세라피라고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 이 사람의 팔은 없습니다. 그죠? 이 팔이 없는데 팔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바로 거울을 보시면 손이 보이시잖아요. 반대손. 이것에 의해서 나의 뇌 지도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죠. 이분의 스토리는 뭐였냐면 이 환각지에 대한 통증이 있는 이 팔이 없는 사람의 통증이 있는 이 사람에 대한 부분들의 것들을 연구하고 임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맡고 있는 회원에게 그 환자에게 통증이 사라지는 경험을 통증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다? 실질적으로 내 몸에는 이 구조가 있지만 이 구조에 대한 이 뇌가 이것들이 다 지도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나의 회원들에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신경 가소성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죠? 사실 이 가소성이라고 하는 이 컨셉도 상당히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게 심플한 아이디어를 드리는 걸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뇌가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뇌가 변화할 수 있는 능력. 근데 그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 거에 따르느냐? 우리가 어떤 인풋을 주냐에 따라서 이것들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레인 매핑에서의 가장 흥미로운 특징은 뭐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도들의 모양, 크기, 구조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인지하는 방법의 변화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기술, 그러니까 어떠한 선수를 봤었을 때 이 선수는 참 잘 움직여요. 어떤 선수는 좀 움직임이 어설퍼요. 근데 이 어설픈 친구가
계속적으로 어떤 반복을 하면서 정확한 반복을 하다 보면 이 선수가 어떻게 되죠? 잘하시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이 신경 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가 변한 거죠. 우리 뇌에 있는 이 브레인 매핑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통증에 대한 이 만성적 통증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 통증이 처음 없었을 때와 통증이 있었을 때와 근데 이 통증을 오랫동안 가지고 왔었을 때를 비교하시면 우리 브레인의 통증에 대한 어떠한 맵이 더 민감해지고 더 세부화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은 통증으로 느끼지 않을 역치인데도 그 사람은 통증을 빨리 느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걸 하는 거예요? 매핑적으로 봤었을 때. 통증에 대한 것들이 계속하고 반복이 되고 통증에 대한 연습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통증을 더 잘 느끼는 능력이 생겨버린 거죠. 나의 브레인의 매핑에 그렇게 지도화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면 그러면 나의 회원에게 만성적 통증을 가진 회원에게 나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생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